이와 같은 운영을 통해서 유추하자면 벤투 감독은 황희찬이 측면에서의 플레이에 더욱 강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반면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나서든 우측 윙어로 나서든 가능한 중앙에 위치하는 편이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라크에게 3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면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특히 재밌었던 건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에 대한 벤투 감독의 활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술과 함께 이 두 선수의 활용법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포메이션을 4-2-3-1로 뒀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투미들에 있는 정우영과 황인범 사이에서 역할상 차이가 많았습니다. 정우영이 아래쪽에서 활동하는 반면 황인범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이재성과 같은 라인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4-1-4-1처럼 나섰다고 봐도 별 문제는 없을 정도였어요. 이건 지난 경기인 아랍에미리트전 리뷰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손흥민은 처음에 좌측 윙어로 나섰는데요. 하지만 공격 시에는 이렇게 좁히면서 사실상 조규성과 투톱처럼 위치하곤 했습니다. 덕분에 손흥민은 직접 슈팅을 하기도 여기에서 찬스로 이어지는 마지막 패스를 보내주기도 편했어요.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손흥민이 비워둔 이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풀백인 김진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윙어처럼 활동하며 이를 대신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번엔 김진수의 뒤쪽이 완전히 비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선수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는데 보통 이걸 권경원이 맡아주곤 했어요. 수미인 정우영이 약간 아래로, 그러니까 센터백 위치까지도 종종 내려오면서 센터백 라인과 함께 최후방을 맡아주곤 했었는데요. 덕분에 우리나라는 3백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라크는 4-4-1-1처럼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 공미가 정우영을 따라 올라온다고 해도 3대2의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었죠. 때문에 권경원이 이렇게 벌린 상황에서 앞으로 종종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꼭 권경원이 맡아줘야만 한다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정우영이 좌측으로 빠지면서 대신 여길 맡아주기도 했는데요. 뭐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바꾸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좌측 풀백이 높이 올라가서 손흥민 대신 측면을 맡아주고 권경원이든 정우영이든 누군가가 이 후방 지역을 대신 커버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즉 1년의 모든 움직임은 사실상 손흥민을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에서는 상황이 약간 달랐어요. 우측 윙어인 황희찬은 손흥민과 달리 중앙보단 측면 위주로 있었는데요. 김진수와 다르게 이용이 상대적으로 후방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건 김진수와 이용의 터치맵인데요. 아예 전방 위주로 움직인 김진수와 달리 이용은 상대적으로 후방에서의 터치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우측에선 황인범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중앙 전방에서의 숫자를 확보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성과 황인범의 터치맵을 비교해보면 둘 모두 이선 지역에서의 터치가 많았다는 점은 같았지만 이재성이 보다 좌측 위주로, 황인범은 우측 위주로 많은 터치가 이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를 보신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니 이날 이용 엄청나게 올라가던데? 이건 전반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기 때문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건 손흥민과 황희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전반 약 25분인가? 그쯤부터였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때 양 풀백들의 움직임도 함께 바뀌면서 팀 전체적으로 변화가 이뤄졌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흥민이 좌측에 있을 때는 김진수가 측면 전방으로 잔뜩 올라가면서 윙어 역할을 수행해줬는데요. 황희찬이 좌측으로 가니까 김진수가 측면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원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황희찬이 손흥민과 다르게 얘가 중앙으로 들어오기보단 직접 측면으로 넓게 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진수가 굳이 측면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을 맡을 필요가 없었죠. 그럼 우측은 어떨까요? 좌측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움직임은 손흥민을 가급적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우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 초반과는 다르게 이제 이용이 올라가서 윙어처럼 측면을 맡아줬는데요. 이 때문에 아니 이날 이용 엄청나게 올라가던데 가 되는 겁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위치가 바뀌었던 시점이 전반 25분쯤이었으니까 오히려 이런 움직임을 보인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이건 이날 손흥민과 황희찬의 터치맵입니다. 손흥민은 위치가 바뀌었을 때나 바뀌지 않았을 때나 중앙 부근에서 활동했지만 황희찬의 경우는 모두 가장 측면에서 볼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을 통해서 유추하자면 벤투 감독은 황희찬이 측면에서의 플레이에 더욱 강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반면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나서든 우측 윙어로 나서든
가능한 중앙에 위치하는 편이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들에선 아예 중앙 공미로 세울 때도 있을 정도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네요. 황희찬이 오른발잡이인 점을 생각하면 왼쪽에 위치했을 땐 딱 맞는 옷을 입었다고 보긴 힘듭니다. 가장 측면에 있는 선수는 크로스를 올려야 할 상황을 많이 맞이하는데 오른발로 올리려고 하면 한번 접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도 황희찬의 빠른 발과 돌파 능력을 통해 반대발임에도 측면에서 충분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처럼 활용되는 선수를 꼽자면 스펄링이 좌측 윙어로 나설 때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 윙어들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공격 방향에 대해 대처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